이 내용이 97%가 동의했다는 그 논문에 나타난 동의 거절 비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GW란 Anthropogenic Global Warming의 약자로 인공 지구 온난화를 뜻하죠. 포지션란에는 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동의, 응답 없음 및 의견 표시 안함, 거절, 확신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2가지 통계가 있고 첫 번째는 AGW에 대한 권위가 높은 논문에 해당합니다. 비율을 보면 32.6%가 동의했고 66.4%가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고 0.7%가 이에 거절했으며 0.3%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분명 동의한 비율은 32.6%인데 응답하지 않거나 의견 표시를 하지 않은 논문 모두를 포함하여 97.1%의 비율이 동의했다고 간주했죠. 옆에 나와 있는 수치는 98%가 동의했다고 말할 때 인용하는 바로 그 결과인데 권위와 상관없이 AGW 직위를 가진 논문 중 비율을 의미합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동의한 것과 같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2019년에 와서는 100%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까 97%가 동의했다는 2007년보다 더 이전에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발표된 927개 논문 샘플에서 AGW를 거부하는 논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부하는 논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100%가 동의했다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100%가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7에서 100% 범위의 합의 추정치를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고 결론에서도 샘플링 방법론에 따라 90에서 100%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고 쓰여 있지 어디에도 기후과학자 중 100%가 동의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7%와 100%의 동의 비율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거절을 표시한 논문과 확신이 없다고 답한 논문의 비율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2.9%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온실효과 이론에 반대하는 논문이 3%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 걸까요? 여기는 유익보스 채널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고 검증된 객관적인 사실만 취급하죠. 여기에 나온 논문들이 선별되었건 되지 않았건 3%도 안 되는 비율만 거절 또는 확신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건 이 온실효과 이론이 그만큼 일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도 열린 자세를 취하고 왜 그런지 알아봐야죠.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추론은 우리를 쉽게 오류의 늪에 빠지게 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죠. 과학자들이 온실효과 이론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12,000년간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와서 확실히 기온이 급격히 오른 것을 볼 수 있죠. 지역적으로는 중세 온난기, 로마 온난기 같은 시기에 3에서 4도, 크게는 5에서 6도가량 기온이 상승했던 지역들도 있었지만 지구 전체 평균 온도를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적은 지난 12,000년 동안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도 2004년까지의 기온은 그 이전의 데이터로 설명이 가능했었던 데 반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0.48도가 더 오른 지금의 상태는 수십만 년의 척도에서 보더라도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해수면, 대기 중 가스 농도, 태양 복사열, 지구에 도달하는 빛의 양 등의 데이터가 포함된 연구 결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데이터는 이산화탄소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현재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인간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데 반대하는 과학자가 적은 이유입니다. IPCC에 따르면 인간은 매년 약 1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난 몇 세기 동안 인간이 대기로 배출한 탄소의 양은 5,550억 톤에 달하고 이 중 자연적으로 제거된 양은 3,150억 톤, 없어지지 못하고 남은 탄소는 약 2,400억 톤입니다. 지금 즉시 모든 화석 연료에 대한 사용을 멈춘다면 60에서 80%의 탄소 배출이 억제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수십 년간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당연히 이는 불가능하고 상황은 심각하게 암담해서 2050년까지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상태입니다. 30년간 1도 정도 남았죠. 현재는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인정되어 지구온난화 대신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이든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양에 의한 것이든 생태계는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의 변화는 지구의 동식물을 포함한 인류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죠. 오늘날 지구상에는 77억 명이 넘는 인간이 있고 전 세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육상동물의 무게를 10억 톤으로 환산하면 인간의 무게는 대략 3억 톤에 달합니다. 그에 반해 현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모두 합쳐도 1억 톤에 미치지 못하죠. 늑대는 20만 마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는 4억 마리가 살고 있고 기린은 8만 마리에 지나지 않지만 소는 인간이 즐겨 먹는다는 이유로 15억 마리가 살고 있죠. 마찬가지로 10억 마리의 양, 10억 마리의 돼지, 250억 마리의 닭이 살고 있죠. 인류는 그야말로 지구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에 빠진 인간은 현재의 이 독특한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부르며 자연이 변화하는 현상을 자연 파괴라고 부르죠. 사실은 파괴가 아니라 변형인데 말입니다. 지구는 원래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눈덩이가 된 적도 있었고 불덩이가 된 적도 있죠. 물론 눈덩이가 되든 불덩이가 되든 지구는 지구이고 그 상태는 이상한 게 아니며 파괴된 상태는 더더욱 아닙니다. 잠깐 그럴 때가 있을 뿐이죠. 지구에게는 인간이 살기 좋은 기후를 제공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착각에 빠진 인간이 그래야 한다며 꼴값을 떠는 것 뿐이죠. 인간은 끝내 기후변화와 핵무기로 자신까지 멸종시켜버릴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후 지능이 높아진 쥐들은 인류가 일으킨 이 대량 살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6,5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에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